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오늘은 청년 버스기사 서기원 씨를 만나봅니다. 서기원 씨는 대학을 그만두고 군 복무를 마치자마자 버스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해서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던 서기원 씨에게 버스 기사가 될 것을 권유한 사람은 아버지였다고 하는데요. 동네 버스 기사가 돼서 매일매일 승객들을 만나고 큰 형님, 때로는 아버지 뻘의 선배 기사님들과 함께 지내면서 인생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부심 넘치는 청년 버스 기사 서기원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청년 버스 기사 서기원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현재 일한 지는 3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도 진짜 편견이고 선입견인데요. 오늘 젊은 버스 기사님이 오신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그렸던 이미지가 있는데 저 여기서 연예인이 아이돌이 한 분 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 과찬이십니다. 아니 패션이 일단 흰 바지, 우리 네네. 때는 백바지라고 그렇죠. 했는데 흰 바지에다가 검정 진 자켓에다가 맞습니다. 목걸이 실버 목걸이를 하고 소매도 딱 적당히 이렇게 접어서 말아 올린 네. 게 이게 롤업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예, 뭐 요즘 이런 스타일이 유행인가요? 그렇죠. 딱 이 패션에서는 지금 여름이니까 이거 예. 내리게 되면 막 덥잖아요. 그래서 반팔 형태로 만들어 놓고 네. 밑에는 좀 밝은 형태로 해가지고 좀 약간 패션을 이렇게 하는 오. 요즘은 그런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머리도 살짝 파마한 거죠? 맞습니다. 파마했습니다. 제가 귀신 같죠? 대단하십니다. 근데 확실히 네. 최근 들어서 네. 저 말고도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버스 기사를 하고 있는 형태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네, 근데 그런 친구들 볼 때마다, 네. 근데 저 친구는 정말 저기 잘생겼는데, 예. 외모가 좀 아깝다라는 생각도 저도 가끔씩 해요. 그 정도로. 네네네. 그래서 오. 지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네. 이유도 저는 예. 충분히 공감됩니다. 근데 실제로 버스 운전을 하실 때는 어떻게 그 복장이 어떻게 되나요? 버스 복장은 저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셔츠에 네. 이제 검정색 좀 정장 상태로 입고 아. 그다음에 이제 조끼가 있어요. 예. 저희 버스 기사들 조끼가 있어가지고요. 네네. 그거 딱 입고 이제 딱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좀 그럴싸하겠네. 폼이 그렇죠. 나겠네요. 그렇죠.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은 버스 기사구나라는 게 보일 겁니다. 네. 이제 3년 정도 됐다고 했어요. 네. 사실 저도 처음에 직장 생활할 때를 떠올려 봐도 그렇고 후배들을 봐도 그렇고 이제 고비가 있다 그러는데 3년쯤 되면 이제 고비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어떠세요, 요즘? 솔직히 저도 한 2년 차쯤 됐을 때는 좀 매일 같은 코스만 돌고 네. 약간 일상적인 이 생활에 좀 약간 무료하다, 이제 지겹다라는 생각 살짝 받았었는데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한 번에 깨버리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네. 제 친구가 예. 한 4년 정도 다니던 회사를 이제 퇴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같은 계열의 또 다른 회사로 가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예. 얘가 지금 2년째 지금 취직을 못 하고 있어요. 취업을 못 하고. 네, 그래서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나는 그냥 열심히 이 버스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겠구나. 예. 그래서 괜히 허튼 생각하지 말고 네. 그냥 지금 이 생활에 충실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친구들이 서기원 씨 이렇게 버스 운전하는 거 보고 나도 좀 해볼까 이런 영향을 받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몇몇 있었습니다. 예. 몇몇 있었는데 저는 이제 질문을 받으면은 네. 얘기를 합니다. 운전 좋아하니? 혹시 성실하니? 잠이 좀 많니? 네. 이 세 가지를 꼭 물어봐요. 이 세 가지가 버스 기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예. 일단 잠이 많으면 저희가 보통 이제 아침 첫 타임에 출근을 하게 되면 보통 새벽 3시 반에서 4시 정도에 일어나야 돼요. 아침에. 그럼 일과가 그때 시작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일어나야 하는데 잠이 많은 친구들은 보통 그 시간에 못 일어나요. 버스 예. 기사는 무조건 시간 엄수가 생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운전을 좋아하지 않으면 하루에 거의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2교대기 때문에 네. 오전조와 오후조가 나눠져 있어요. 몇 시간 운전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보통 오전조와 오후조가 나눠져 있으면은 보통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운행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 회사가 2교대니까 이 정도지 이제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격일제예요. 하루 통짜로 일하고 다음날 쉬는. 그럼 하루 통짜로 일하면은 출근 똑같이 합니다. 새벽에 출근을 해요. 그러면 하루에 20시간 넘게 운행을 해야 돼요. 그거 중간에 낮잠 좀 주무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휴식 시간이 한 30분, 40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뭐 밥 먹을 시간대나, 아니 본인이 뭐 커피 마시거나 하게 되면은 보통 쪽잠을 자야 되실 분들이 많죠. 굉장히 일단 육체적으로 좀 힘드네요. 맞아요. 한 번 운전대를 잡으면 이제 노선, 자기가 맡은 노선을 운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노선마다 시간이 다 다르긴 한데요. 네. 최소는 보통 한 1시간 반짜리 노선도 있고요. 네. 지금 제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20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네. 2시간 40분 정도 돼요. 2시간 네. 40분. 근데 좀 더 긴 코스 같은 경우에는 3시간 50분 정도 됩니다. 그럼 3시간 50분 동안 화장실 어떻게 해요? 이게 노선마다 편의점이나 상가 같은 데 있으면 화장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급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그런 상가조차 없는 노선들이 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참거나 아니면 좀 나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성인용 기저귀를 차시고 운행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고충이 있었네요. 네. 가끔 제가 이렇게 버스가 서 있고 기사님이 안 계신 걸 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 급하셔서 네, 가셨나 맞아요. 보통 보다. 화장실 가신 분들이 보통 많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본인이 다니는 루트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어디 화장실을 갈 수 있게 이렇게 찍어놔야 네, 되겠네요. 다 체크를 해놔야죠. 그렇네요. 예. 그 화장실 요즘 잠겨 있는 데도 많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화장실을 네. 다 이제 도어라고 다 잠궈 놓으셔서 예. 상가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거 네. 비번 뭔가요? 물어보면 대부분 다 안 알려주세요. 아이고 세상에 네. 인심박해라. 우리가 네. 그런 사회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버스 기사 복장 보시면 그래도 좀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네. 보통은 가게에서 뭐 손님 형태로 오신 게 아니면은 저희 몰라요라고 이렇게 약간 버스 기사님한테만큼은 비번 좀 알려주세요.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예. 지금 인천 시내버스 20번을 운전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은 그 노선만 계속 운행을 하세요? 그렇죠. 이게 지금은 제가 고정 기사가 됐기 때문에 네. 인천에 20번 버스만 고정적으로 계속 돌고 있는 건데 이제 보통 신입 기사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한 가지 노선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평균적으로 3개에서 4개의 노선을 다 외워야 돼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여기 회사에 딱 입사를 했을 때 네. 5번 버스, 20번 버스, 27번 버스 이 3개의 노선을 다 외워가지고 이제 운행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어디 버스로 갈지는 배차표를 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달라요. 그거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예. 보통 사람들이 버스 안에 내비게이션 있지 않아? 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세요. 네. 근데 버스 안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행을 하게 되면은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버스는 한 번 사고 나면은 대형 사고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눈을 항상 정면만 응시해야 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사님들이 다 길을 외워가지고 다녀야 돼요. 완전히 머릿속에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래서 길눈이 밝지 않으면 버스 기사 하기 좀 힘들어요. 이 노선 갔다가 저 노선 갔는데 지난번 노선으로 착각해서 길 잘못 들면은 왜냐면 중간에 겹치는 동선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저희 20번과 27번이 노선이 겹쳐요, 동선이. 예. 그래서 쭉 가다가 이제 딱 갈리는데 만약에 전날에 20번 버스를 운행하다가 오늘 20번 버스를 운행했어요. 그러면 정말 생각 없이 운행했다가는 20번 버스 코스로 가야 되는데 그냥 20번 코스대로 가버리는 거죠. 이 승객들이 황당하죠. 그렇죠. 정말 황당해하죠. 또 이런 고충이 있네요. 근데 이 세상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 게 제가 아는 그 후배 같은 경우에 이제 정년 퇴직하면 뭘 할까 생각하는데 시내버스 기사를 할 생각을 하고 그 준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촉탁직이라고 이제 저희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년을 타더라도 이제 촉탁으로 와가지고 좀 더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월급이 많이 줄어들어요. 연세 좀 드신 분들은 그렇게 촉탁직으로 일을 하고 또 요즘 젊은 분들도 관심 갖는 분들이 늘어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최근에 그 버스 기사 월급이 알려지면서 또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3년 차 정도면은 실례입니다만 얼마 정도 받을까요? 제가 일단 7월 실수령액 같은 경우에는 468만 원을 받았는데요. 세금 빼고? 다 빼고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좀 받은 건데
통상적으로 지금 한 400 정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출연을 하면서 제 네. 월급을 많이 공개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버스기사 하고 싶은데 정말로 이 월급이 맞냐라고 네.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네. 버스기사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돈만 바라보고 자기만의 이득을 취하려고만 생각하시면은 절대로 못 버텨요. 아. 버스기사는 절대 못 버팁니다. 일단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처세를 하세요? 우리 서기원 기사님은? 그냥 군대 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군대. 네, 정말로. 근데 정말 군대 갔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없던 처세도 그냥 생깁니다. 네. 그냥 신시절에 좀 그렇게 눈치껏. 하면서. 네, 눈치껏. 정말 눈치껏. 센스 있게. 네. 인사도 잘하고. 네네네. 좀 목말라 하시면 물도 떠다 근데 드리고. 정말 인사만 잘하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요. 그 회사 생활에. 그 인사가 진짜 네. 중요해요. 인사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인사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세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이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래서 약간 그런지 마이웨이 방식이 좀 많아가지고. 맞아요. 인사 안 하고 네. 그냥 내일만 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근데 혹여나 사고라든가 뭐 버스 고장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은 본인이 알아서 뭐 대처할 수 있겠지만 신입 때는 이걸 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당황스럽죠. 네. 근데 본인이 신입 시절부터 다른 분들한테 많이 밑보였으면은 네. 안 도와주려고 하세요. 도와주고 왜냐면 싶지 않죠. 이쁘지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회사에 잘 적응하고 싶고 이쁨 받고 싶고 뭔가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고 싶다면 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인사 잘하고 처세를 잘하면은 정말 버스 생활은 잘할 수 있습니다. 인지상정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굽실거리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선배님들한테 배울 게 있고 도움을 그렇죠. 받을 게 그럼요. 있거든요. 그럼 이제 최소한의 예의를 좀 지키고 하면 맞습니다. 선배님들도 마음을 열죠. 그럼요. 예, 인사 잘하고 본인한테 잘하는 후배는 정말 이쁘거든요. 그렇습니다.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이게 입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거 잘 못 견뎌서 퇴사하는 경우도 정말 좀 많이 있어요. 많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늘어난 추세긴 한데 끝까지 버티고 남아있는 젊은 친구들은 지금 아직까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기현 기사님 같은 분이 되게 귀한 거예요. 버스 운전을 하기 전에는 이제 승객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기사로 입장이 180도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입장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이죠. 정말 다르게 보입니다. 예,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어렸을 때는 제가 운전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운전을 많이 좋아해요. 항상 버스 기사님 볼 때마다 와 저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운전을 하면서 그냥 월급 이렇게 받는 사람이니까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을 승객 시절에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꿈이 그렇게 버스 맞아요. 기사인 친구들 많아요. 맞아요. 예.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큰 차를 운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어 보여요. 근데 제가 직접 그 의자에 앉아서 운전을 해보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앉아서 운전하는 건 맞으나 이제 예를 들어서 장시간 앉아서 운전하다 보니까 뭐 허리라든가 아니면은 좀 관절이 좀 약해지는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졸음과의 싸움도 문제고 그렇죠. 그리고 운행하다가 승객 넘어진다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예민해요. 왜냐하면 승객이 넘어지게 되면 온전히 그거는 버스 기사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객분들이 다치지 않도록 항상 좀 주시하면서 운행을 해야 보니까 예. 좀 예민해져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서기현 기사님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시내 버스에 네. 그 안내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검정 고무신 애니메이션 봤습니다. 안내어 있는 것 여기는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봤지만 저희 때는 그때 안내양이라고 했었는데 네네네. 이제 그런 역할을 승객들이 어떻게 보면은 요금이라든가 안전을 책임지는 분이 네네네네.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한 명이 다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버스 기사가 지금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죠. 요금부터 시작해서 안전 문제 이게 전체적으로 그 선장의 역할을 혼자서 다 하고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제 생각에는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숙달된 버스 기사님들은요. 앞에 보면서 운전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그 백미러라고 하죠. 버스 내부에 있는 거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수시로 다 체크를 합니다. 다 체크를 하는군요. 갑자기 환자가 발생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 번 있었습니다. 운행하다가 그 좀 나이 많으신 분이 예. 갑자기 좀 숨을 못 쉬겠다고 답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승객분들이 다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기사님 여기 누구 아파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일단은 차 세워놓고 달려가서 어르신 어디가 아프세요? 물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답답하다고. 네네. 그래서 일단은
밖에 나가서 일단 공기 좀 쐬자고 해서 일단 내리게 한 다음에 네. 저 빠르게 119를 불렀죠. 네. 그리고 119 올 때까지 제가 계속 그분 체크하면서 혹시 뭐 좀 돌발 상황 생기지 않도록 예. 체크하면서 같이 있다가 119한테 인계하고 전 다시 이제 운행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구급대원의 역할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승객분들도 참 고맙네요. 기다려주신 거 아니에요? 네, 다 기다려주셨죠. 왜냐면 그쵸. 다 비상 상황인 예. 거 아니까. 그때 심지어 아침 출근 시간 때였는데 다 기다려주셨어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진짜 활기차게 그 버스 기사로서 보람 있는 네네. 일들을 하시지만은 가끔 보면 좀 아찔한 승객들. 아, 그렇죠. 이게 예. 보통 밝은 면이 있다면은 반대로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정말 많이 있죠. 제가 아마 버스 기사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의 한 70%는 아마 승객들로 인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경우가 제일 좀 힘들었나요? 일단은 저희 20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종점이 소래포구 어시장을 두고 있어요. 종점이. 예. 네. 그래서 아마 소래포구 어시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마 횟집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첫 운행을 시작하면은 네. 아침까지 술 마시고 탑승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술 취해가지고 뭐 카드도 안 찍었는데 그냥 탑승하시려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술에 취해서 버스 안에 이제 오바이트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이고. 이제 술김에 버스 기사한테 욕하고 막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되게 다양하세요. 네. 예, 뭐 그거 말고도 뭐 좀 제정시 상태에서도 뭐 저한테 막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취객이 제일 큰 문제네요, 네, 사실. 네. 예. 그 소래포구면은 막 또 약간 좀 그 생선 같은 거 이렇게 들고 타시는 분들도 지금 계실 굉장히 것 좋은 같아요. 말씀하셨는데요. 저 네. 20번 버스 기사님들이 지금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아하는 게 뭐 새우철, 꽃게철 아니면은 이제 뭐 해산물 철 많이 있잖아요. 예. 그때마다 이제 그 해산물을 들고 탑승하시려고 분 계세요. 네. 근데 탑승하는 건 괜찮아요. 그거를 스티로폼 박스에 잘 포장해가지고 타시면은 제가 전혀 제재를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비닐봉투에 그냥 넣어서 탑승하시려는 분이 많이 계세요. 찢어지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찢어지게 되면은 안에 완전 비린물이 쫙 펼쳐져가지고 이게 비린내가 엄청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버스가 그날 운행을 못해요. 비린내 때문에. 운행이 안 돼요. 너무 머리 아프고 하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공문을 안 내렸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희 인천시에서도 공문을 내렸고 네. 저희 20번 회사에서도 무조건 소래포구 어시장에서는 스티로폼 박스에 포장해서 탑승하세요라고 저희가 많이 공문을 했음에도 그 스티로폼 박스 값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무료로 주는 그 비닐봉투에 넣어서 탑승하시려는 분이 많이 계세요. 아이고, 그것 좀 오늘 방송 들으시면 꼭 좀 조심 좀 해주세요. 그거 안 됩니다. 그 버스는 혼자 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서기원 씨가 이제 갓 30? 29인 거예요. 네. 예, 아직 20대시네요. 버스 기사 시험을 아버지 권유로 봤다고요? 네, 제가 23살에 전역을 해서 24살에 첫 버스를 운행했는데요. 근데 네. 그 첫 버스가 시내버스가 아니라요. 저는 이제 에버랜드에서 사파리월드 버스를 했었어요. 그 셔틀버스. 네네. 안에 예. 이제 돌면서 동물들 멘트 하면서 네.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멘트 재밌게 잘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약간 많이 인정받습니다, 멘트로.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일단 그것도 알바잖아요. 아르바이트로. 이게 사람들이 에버랜드가 삼성 계열이니까 월급 많이 주지 않아라고 하는데요. 그냥 알바생 월급입니다. 아르바이트. 똑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너 언제까지 알바만 할 거니? 이제 너도 번듯한 직장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이제 했었는데 제가 그때까지는 좀 구체적인 꿈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아버지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차를 좋아하고 운전을 좋아하고 또 지금 제가 또 버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너 혹시 시내버스 해볼 생각 없니? 아버지 친구가 지금 버스 기사를 하고 있는데 월급도 굉장히 많이 주고 복지도 굉장히 좋다더라. 네. 너도 한번 도전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그때 왜 그런 생각 들는지 모르겠는데 버스 기사? 좋다. 나 해볼래. 해가지고 그날 바로 버스 운전 종사 자격증 필기시험 그 예약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봐요? 다 봐야 종사 돼요. 자격증? 뭐. 무조건 있어야 된다. 화물차를 하려면 화물차 운전 종사 자격증 필요하고요. 버스를 하려면 버스 운전 종사 자격증 또 따로 따야 돼요. 그러니까 면허랑 별개로.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형면허 무조건 있어야 되고 버스 면허가 있어야지만 또 시험 볼 수 있고요. 네. 또 CNG 자격증 또 이수를 해야 돼요. CNG는 뭐예요? CNG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버스에 들어가는 가스를 말하는데요. 아. 저희 이제 LPG 차량이 있고 네, 뭐 휘발유 네, 네. 차량이 있고 경유 차량 있잖아요. 예.
버스는 이제 저희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CNG라는 가스를 사용합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네, 해야 또 되는군요. 이수를 해야 돼요. 근데 예. 이건 어렵진 않아요. 이거는 네. 금방 따는 거라 어렵지 않아서 그래서 버스에 도전할 수 있는 장벽 자체는 굉장히 낮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벽이 낮아도 맨날 예전에 보면은 요즘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버스 기사 구인난 있는 네네네네. 걸 보면은 쉬운 직업은 아니라는. 그렇죠. 버스 기사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그 아버지 권유로 버스 기사가 됐다. 아버지랑 사이가 되게 좋으신가 봐요. 저랑 동생은 아버지를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롤모델 자체가 저희 아버지예요.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시길래.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태권도 사범 일을 하다가요. 네네. 제가 태어났을 때쯤에 이제 태권도 관장님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 집안은 아버지가 이제 태권도 관장님이셨기 때문에 예. 저랑 동생은 어렸을 때 태권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래서- 아예 사범님하고 제자로 맺어진 관계가. 뭐 그런 거라도 볼 수 있겠네요. 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냥 운동을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제 저희 어머니는 어린이집 교사세요. 예.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옛날에 그 태권도장 안에 또 어린이집이 또 따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네. 계시거든요. 딱 저희 집안이 딱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제 저희 어머니 어렸을 때부터 이제 원장님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 엄마 아빠이자 선생님이시기도 그렇죠. 하셨네요. 두 분 다 교육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랑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한테 좀 예절범절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받았죠.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를 많이 혼내긴 했지만 또 그와 반대로 저랑 동생을 많이 아껴주시고 네. 또 많이 사랑해 주셨고 또 저랑 동생 많이 좀 방황할 시기에 많이 잡아주시려고 노력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나이 들어서 보니 저희 아버지가 정말 감사한 사람이라는 거를 저랑 동생은 깨달았기 때문에 저랑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많이 믿고 따랐습니다. 지금도 따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다 큰아들이 버스기사 한번 해볼래? 그런데 아, 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가 아들을 잘 파악을 했기 때문이기도 네, 맞습니다. 하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부모 말이 잘 안 먹히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게 참 저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님 굉장히 그 존경스러운 그런 분이네요. 예. 요즘 사실 버스 타보면 굉장히 환경도 좀 쾌적해지고 네네네. 또 여름에 타면 또 시원하기도 깜짝. 하고 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버스 운전하시면서 타시는 우리 승객분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 그런 말씀 있을까요? 저희 승객분들 중에 버스 기사, 즉 운전직이니까 좀 많이 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어린 나이에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버스 기사 하고 있지라는 좀 그런 막말을 뱉으신 어르신 분도 계셨어요. 저한테. 예, 그래서 저희 승객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네. 저희도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그렇죠. 자식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본인 자식만 이뻐하지 마시고 다른 버스 기사분들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아버지니까 네. 그분들을 많이 리스펙해 주시고 많이 좀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은 그분이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버스 기사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보람은 어떤 데서 느끼십니까? 제가 보통 그 보람이라 하면은 좀 네. 운행할 때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이제 올해 있었던 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운행을 하고 있다가 이제 어떤 여학생이 네. 이제 저한테 앞으로 오더니 영상 나간 거 잘 봤다고 항상 저 20분 많이 타는데 네. 이렇게 안전하게 운행하시고 그 또 저 항상 운행할 때 버스 안에 노래 나오게 하거든요. 아.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되게 좋아할 법한 노래를 많이 틀어요. 네, 그래서 네. 항상 노래 잘 듣고 간다고 해서 저한테 초코에몽을 주신 좀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름대로 스타이신 거예요. 선물을 소녀 팬이 네. 선물을 주고 갈 정도의 물론 남학생들도 네. 주셨는데요. 저도 남자인지라 여학생 주신 게 조금 더 기억이 남네요. 굉장히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우리 연세 있으신 선배 기사님들하고도 잘 지내고 또 어른들의 마음도 좀 이해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확실히 그 말씀하신 걸 느낀 게 최근에 저희 회사도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예. 근데 얼마 못 가다 다 그만뒀는 게 좀 자기랑 안 맞다. 그래서 그만두시는 분도 계셨고
들어오고 한 3일도 안 돼가지고 저희 선임 버스 기사랑 싸운 분도 계세요. 네. 말싸움을. 그러니까 왜 말을 그따위로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아니면 이제 어리면 다냐 뭐 이렇게 막말하시는 젊은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좀 말을 좀 이쁘게 하면은 되게 이쁨을 받을 텐데 네. 좀 그런 걸 하지 못해도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좀 선배 기사님들은 또 젊은 후배들을 좀 너그럽게 좀 받아주시고, 네. 그렇죠? 서로 간에 그러면은 좀 직장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사실 마땅한 꿈이 없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내가 지금 버스 기사가 됐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버스 기사를 하면서 또 새롭게 또 꿈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데, 네. 제가 요즘에 이제 경비행기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네, 경비행기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좀 웃긴 게, 아버지가 이것도 권하신 거거든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예. 아버지가 정말 우연치 않게 영상을 보다가 경비행기 관련된 영상을 보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아들도 이걸 하면은 되게 멋있을 것 같다, 잘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저한테 어느 날 뜬금없이 오셔가지고 야, 너 경비행기 해볼래? 라고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거는 그 아버지 말씀하시기 일주일 전에 제가 그 영상을 먼저 봤었거든요. 그래서 우와, 경비행기 정말 재밌겠다, 나도 정말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왜 도전을 못했냐면 일단 돈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내가 과연 경비행기 이런 어려운 걸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는데, 네.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제가 용기를 얻은 거예요. 예. 내가 항상 존경해오던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네? 그럼 내가 한번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작년 가을에 딱 시작을 했어요. 네. 작년 가을에 딱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 경비행기 운행하는 것도 배우고 있고, 필기 시험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4과목을 시험 본단 말이에요. 그중에 2과목을 이미 붙은 상태고, 네. 이 나머지 2과목만 붙으면은 이제 실기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경비행기 실기까지 딱 따게 되면은, 이제 뭐 당장 제가 버스 기사 그만둘 건 아니지만, 저라고 이 버스 기사를 100년 만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 2의 플랜으로 지금 계획을 한 게 경비행기 파일럿입니다.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뭔가 비행기든 버스든 운전하는데 재능이 있고 취미가 있는 건 확실하네요. 네, 저는 지금 천직을 찾아가신 것 정말 같습니다. 저는 천직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정말 버스 기사로서도 앞으로도 안전운전 하시고, 고맙습니다. 또 뭐 비행기 네. 조종사가 돼서도 또 멋진 인생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앞날을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 버스 기사 서기원 씨와 함께했습니다.